전시를 주최하는 주최자 입장에서는 이 전시가 많이 알려져야 되거든요. 기업들이 열심히 뛰시고 그냥 본인들만 만족을 하세요. 근데 전시는 이 네트워크를 빨아들이기에는 굉장히 좋은 대형마트. 이해관계자들이 한 번에 다 모임. 네. 네트워크에 정말 잔인해. 전시 공간이라는 게 플랫폼인 거죠. 이게 공간이 있으니까 다양한 걸 할 수 있구나. 이 말씀을 들어보니까 정말 사전 준비가 철저해야 되겠구나. 네, 그러면 진짜 1타 MP를 할 수 이번 있어요. 멘트도 우리와 깡이의 비즈니스 여행! 자, 오늘은 스페셜 게스트가 왔네요. 와, 그럼 네. 소개를 한번 부탁드릴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코엑스의 오픈 이노베이션 파트장 김태은입니다. 그리고 참고로 옥강비의 팬클럽입니다. 우리 팬의 오늘 좀 얘기를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오늘 우리 태님한테는 어떤 얘기를 들어볼까요? 아니 코엑스라고 했는데 네. 코엑스가 정확하게 뭐죠? 코엑스는 컨벤션 센터죠. 네,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컨벤션 센터이고요. 그거 네, 아니 네. 삼성동에 있는 코엑스. 아시죠, 여러분들 네. 다? 네. 1년에 한 200여 개 전시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네, 그럼 네, 된 날이 없겠네요. 없습니다. 저희 코엑스에서 전시를 하시려면 2년 전에 예약을 하셔야 됩니다. B2B, 뭐 B2C, 뭐 예를 들면은 뭐 국제 회의까지 저희는 모든 행사, 미팅들 이런 것들을 컨벤션, 전시를 다 총괄하는 종합 그럼 전시 우리가 공간이죠. 컨벤션 또는 뭐 전시 이런 거를 그냥 행사라고 생각하면 되는 건가요? 네, 행사, 뭐 회의, 미팅, 그다음에 뭐 비즈니스를 위한 어떻게 보면 네트워킹장. 네, 그렇게 갑자기 생각하시면 궁금한 거. 그럼 코엑스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우리는 그냥 하드웨어적으로 스페이스만으로 알고 있잖아요. 그게 맞는 건가요? 아닙니다. 아니에요? 하드웨어 이외에도 어. 정말 활용할 게 많습니다. 오늘 이제 이 구독자분들도 아마 전시를 잘 모르실 거예요. 제가 전시에 대해서 좀 오해하고 있는 부분들 알려드리겠습니다. 전시 산업이 저는 어떻게 보면 부스에서 이제 전시를 하는 그 전시만 생각했었는데 네네. 이제 마이스 산업이라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크고 작은 미팅들, 예, 회의들, 그리고 이제 인센티브 관광 그것도 마이스 산업이고요. 그리고 저희가 알고 있는 전시, 그쵸. 그리고 컨벤션 이런 모든 복합적인 전시의 산업을 마이스 산업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도 코엑스에 입사를 하면서 코엑스는 전시 공간만을 이렇게 임대해주는 네. 임대 사업이 아닌가라는 얘기를 진짜 많이 들었어요. 10분 중에 10분 그렇게 알고 네, 계세요. 네. 코엑스에서 200개 1년에 200여 개의 전시가 이루어지지만은 한 30여 개의 전시를 코엑스가 직접 주최하고 주관합니다. 모르셨죠? 그러니까 전시회 처음 기획 뭐 네. 컨셉 잡는 거부터 뭐 디자인 동선 어떻게 할 건지부터 손님 뭐 네. 대응까지 그거 모든 거를 하는 게 1년에 그렇게 된다는 말씀이신 네. 거구나. 그리고 이제 참여하시는 기업들이나 참관객들의 니즈를 잘 파악해서 그 안에 컨텐츠로 넣는 거죠. 종합예술입니다. 비즈니스 종합예술인 네, 것 네, 같아요. 네. 제가 봤을 그럼 때. 예술가네, 예술가. 그렇죠. 이런 전시 산업이 얼마나 큰 부가가치가 있을까, 몇 클까 이런 생각했는데 옛날에 그 해외 전시회 중에 MWC라고 있죠. 그쵸. 네. 바르셀로나에서 네, 하나. 네, 네. 근데 그 전시회 하나로 그 도시가 한 3개월 먹고 산다더라고요. 맞습니다. 그 큰 도시가. 그래서 야 이게 장난이 아니구나. 그때 힘든 코로나 때 안 했었잖아요. 그때 정말 타격이 컸을 거고 아마 전시 산업 앞으로 미래 이 어떻게 끌고 나가야 되냐 이런 얘기들 되게 많았었잖아요. 맞습니다. 코로나가 오히려 전화위복이 될 수 있겠다, 이 산업에. 네, 저는 그 네, 생각을 네. 했습니다. 왜냐면은 그동안은 너무 전시가 붐이었어요. 모든 이제 뭐 기업들, 뭐 단체들, 국제회의들이 다 전시로 몰려있는 상황이었는데 코로나가 오면서 이게 딱 중단이 맞아요. 됐잖아요. 그러면서 마이스 산업에서 생각지 못했던 여러 가지 디지털화, 디지털 혁신, 디지털 혁신. 네네. 그리고 중요하지. 온라인. 그러면서 이제 하이브리드형으로 많이 바뀌기도 하고, 네. 외부와의 협력에 대해서 문을 열기 시작을 하셨던 것 같아요. 외부로 하면. 외부로 하면은 다른 업종과 융복합, 예를 들면 어떤 거죠? 특히 또 이제 제가 이제 저희가 같이 사랑하는 스타트업 생태계와의 협력 케이스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코엑스 같은 경우도 이 많은 DB와 여러 가지 이제 행사들을 못 하게 되니까 이거를 온라인화하기 위해서 네. 여러 가지 어떻게 보면 새로운 시도를 네, 새로운 했군요. 시도들을 많이 하셨고 이 DB를 어떻게 활용해서 전시에 참여하시는 기업들한테 커넥팅을 해드릴까에 대해서도 고민을 많이 하셨고요. 네. 그래서 마이스 협회라는 데가 있더라고요. 맞아요. 한국 마이스 협회 안에 디지털 혁신 위원회라는 위원회가 생겼더라고요. 코로나 때.
그래서 우리끼리 한번 이거를 디지털화 해보자, 혁신을 해보자. 마이스 산업에 계시는 분들이 지금 부단히 외부와 소통을 하시면서 협업 구조를 만들어 가려고 하고 있고요. 저희 코엑스 같은 경우도 그래서 오픈 이노베이션 파트라는 게 생겼습니다. 아까 MWC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이 CES도 되게 효과가 큰 것으로 알려져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도 한번 혹시 설명해 주실 수 있어요? 사실은 저도 이번에 CES를 내년 1월에 통과합니다. 네네네. 그래서 도대체 이 라스베가스는 이 CES라는 전시 하나로 1년에 어떻게 먹고 살 수 있는 건지. 네. 왜냐면 저희 삼성동에 있는 코엑스, 일산에 있는 킨텍스 다 지역에서는 핵심 지역이거든요. 근데 전시 이외에 여러 가지 시너지 나는 수익 사업에 대해서는 라스베가스를 따라갈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이제 벤치마킹을 많이 해보려고 해요. 그러니까 전시 산업의 경제적 파급 효과 또는 그게 실질적으로 직접적으로 주는 경제 효과, 그다음 일자리 창출 효과가 어느 정도 되나요? 한 60억 달러 정도의 너무 적구나. 그 짧은 기간에 네. 실제로는 기간이 며칠이죠? 한 90, 11, 12, 한 4일? 3일, 4일 정도? 4일 정도인 걸로 알고 있고요. 그보다 규모가 작은 네네. MWC가 사실은 그 기간 전후로 해서 관광객 및 뭐 실제로 전시 참가자 거의 한 10만 명의 외국인들이 더 오더라고요. 맞습니다. CS도 한 11만 명 정도 오신다 하시더라고요. 그때는 항공료도 엄청 비싸서 항공료만 해도 엄청나겠는데요. 저 지금도 이제 비행기 티켓이 없어서 저도 경유해서 갑니다. 아까 그 말씀 듣고 좀 놀랐다. 그러니까 코엑스에 전시 공간을 얻으려면 2년 전에 예약해야 된다고. 네, 풀부킹입니다. 그럼 더 지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짓는 거는 한계가 있지만 지금 저희가 전국에 17개 이제 전시 컨벤션 공간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2030년까지 해서 한 13개가 더 늘어난다고 합니다. 각 지역에. 잠실 쪽에도 늘어나고 그리고 이제 코엑스가 이제 삼성에 있는 전시 공간만을 운영하는 게 아니라 창원 컨벤션 센터 그리고 베트남의 빈증성에 있는 전시 공간도 저희가 하고 있고 이제 내년부터는 마곡에 또 이제 전시 공간이 생겨서 삼성에서 이제 전시 공간을 잡지 못하시는 이제 전시 주최자들이나 기관들 국제회의는 또 마곡으로 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최근에는 저는 개인적으로 네. 서울 중심에 좀 하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용산, 광화문 뭐 이런 데 좀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사실은 공항에서 멀기도 하고 그래서 서울역이나 용산이나 뭐 광화문 이런 사대문 안이나 근처에 좀 큰 컨벤션 센터가 있으면 좋겠다 싶은데 사실은 그거는 진짜 부지 확보나 이런 게 참 어려울 것 같아요. 어렵죠. 나라에서 움직여주지 않는 이상은 어렵죠. 강희님도 그렇구나. 우리 사실은 코엑스에 스타트업 행사도 많이 하고 그래서 네네. 코엑스의 직원분들하고 여러 번 일을 해본 적이 있는데 네. 일하시는 게 너무 깔끔하시고 아유. 기본적으로 굉장히 그쵸. 프렌들리하고 사람을 대하는 게 이 사람 진짜 프로네 이런 생각 좀 들더라고요. 나 근데 궁금한 게 아니에요. 궁금한 게 보통 이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게 전시 공간에 참여하는 기업들이 있을 거고 네. 이걸 참관으로 오시는 분들 있잖아요. 네. 예를 들면 코엑스 활용하기 네, 관점에서 이 기업들은 어떤 걸 좀 생각하면 도움이 되고 여기 구경하러 오시는 분들은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 뭐 이런 게 네, 궁금하네요. 대부분 이제 뭐 부스에 가서 그냥 오시는 고객들만을 그쵸. 응대하는데 정신이 없으세요. 맞아요. 근데 제가 전시를 깊숙이 들어가서 담당자를 보니까 준비를 철저히 하셔야 되겠더라고요. 기업들 입장에서는 기존에 어떻게 보면 파트너들이 있으실 거고 새롭게 신규로 발굴하고 싶은 파트너들이 있으실 네. 거예요. 네. 분명히. 그러면은 기존 어떻게 보면 파트너들이나 나한테 투자를 했던 투자자분들이나 또 나를 도왔던 기업 지원 기관의 분들한테 우리 이때 이러이러한 전략으로 전시를 나갑니다라고 대대적으로 사전부터 저는 프로젝트가 있어야 된다고 그거 생각합니다. 공감된다. 제가 네. CES나 MWC 네네. 갔을 때 특히 인상적이었던 국가관이 이스라엘관이었거든요. 이스라엘관에 가면 제가 이제 그냥 뭐 참관하러 온 일반인이 네네. 있죠. 그들한테는 가면 아예 상대를 안 해줘요. 왜 그런가 봤더니 애들이 한 3개월 전부터 말씀하신 대로 미리 만나야 될 사람들을 맞습니다. 시간 단위로 쭉 이미 약속을 해놨어. 그래서 제가 가서 만날 굳이 나를 응대할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궁금해서 한번 물어봤죠. 당신들 어떻게 준비하냐? 그러니까 최소한 3개월 전부터 만날 사람들을 미리 다 연락하고 미리 사전에 자료 보내고 해서 이미 충분히 숙성시킨 다음에 현장에서 만난다. 그 얘기를 되게 엄청 놀랐어요. 필요하겠네요. 근데 갑자기 궁금한 게 지금 이제 스타트업들 대상으로 지원해주는 전시회들이 되게 많잖아요. 이제. 그래서 실제 전시에 참여하는
기업들 중에서 지원해서 받아서 가는 규모랑 실제적으로 자비 부담해서 하는 그 비율이 있을까? 약간 궁금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국내는 뭐 지원이 훨씬 많을 그쵸?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사실 그거에 따라서 조금 임하는 태도가 다르긴 맞아요. 하잖아요. 어쩔 수 없이. 내 돈 내산. 그게 전시별로 조금 다른 것 그쵸. 같아요. 이미 이제 브랜딩되고 정말 대한민국 1등 전시다라고 해서 B2B가 몰리는 전시들이 네, 네. 있거든요. 뭐 스마트 팩토리, 머신 비전이라든지 뭐 인터 배터리라든지 이런 전시들은 지원보다는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자비를 들고 서로 경쟁을 하세요. 뭐 카페쇼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네, 네. 정말 서로 내가 더 정말 많은 고객을 유치를 하고 많은 파트너를 만들겠다라는, 그래서 그런 데들을 가면은 전시를 딱 들어가면은 경쟁이 막 보입니다. 또 반면에 이제 요즘 스타트업 생태계가 네. 이제 많이 이제 활성화됐잖아요. 거기서 유니콘 기업도 나오고 계시고, 그래서 모든 부처에서 스타트업 지원을 많이 하다 보니까 네. 이제 크고 작은 기업들이 많이 있는 스타트업 생태계에서는 이제 지원 기관의 예산으로 들어오신 경우들이 네. 많으세요. 그래서 저도 담당자들한테 뭐라고 말씀드리냐면은 기업들만 와서 세일즈 뛰지 마시고 지원기관 담당자분들도 세일즈를 뛰세요. 이 네. 지원 사업을 모르는 우리 전시 오시는 기업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맞아요. 그것도 팁입니다. 그리고 저는 심지어는 지원기관의 담당자한테도 네트워크를 연결해 드립니다. 왜냐면은 지원기관의 담당자도 맞아. 항상 고민이세요. 내가 이 기업을 어떻게 도와서 성공시켜서 성과를 내볼까? 네. 근데 네트워크가 없어요. 근데 전시는 이 네트워크를 빨아들이기에는 굉장히 좋은 대형마트. 그렇지, 그렇지. 이해관계자들이 다 한 번에 다 모인 네, 이 네, 네. 네트워크의 정말 장이네. 네. 또 하나 정말 주요 고객이다라고 이제 생각하는 분들이 투자사분들. 저는 DB를 보잖아요. 투자사분들이 굉장히 많이 오세요. 투자사들은 뭐 진짜 뭐 FISI, 뭐 CVC 뭐 많이 계시잖아요. 정말 각 파트별로 오십니다. 그리고 이제 뭐 어떤 대중견기업들의 이제 신사업 개발실에 임직원들이 되게 많이 오세요. 결국에는 좋은 기업을 소싱하시겠다는 그쵸. 니즈시거든요. 그래서 전시 안에서도 이런 투자사분들이나 또는 신사업 개발실의 새로운 사업이나 혁신, 기술 혁신을 고민하시는 분들과의 네트워크를 만나게 해드리는 약간의 이제 비즈니스 커넥팅 서비스를 이 하고 말씀을 있습니다. 들어보니까 정말 사전 네네. 준비가 철저해야 되겠구나. 네, 그러면 진짜 이게 일타엠피를 할 수 영업 있어요. 멘트도 고객인 사람이 있을 거고 네네. 투자자, 대기업의 네. 협력 네, 파트너에 네, 따라서 좀 달리 가져갈 수 있는, 그리고 사전에 좀 어레인지되면 훨씬 더 좋겠다, 그죠? 네. 그 외에는 또 뭘 준비해야 되나요? 전시를 주최하는 주최자 입장에서는 이 전시가 많이 알려져야 되거든요. 그리고 끝나고 나서도 성과에 대해서 많이 알려져야 되는데 기업들이 열심히 뛰시고 그냥 본인들만 만족을 하세요. 워낙 바쁘시기도 한데. 네. 근데 저는 이거를 전시를 주최하는 쪽에 이 소스를 드리면은 전시 주최하는 입장에서는 너무 좋아합니다. 그리고 소스를 준다는 게 뭐죠?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 전시를 참여했는데 어떤 성과가 생겼어요. 아, 기분 좋겠다. 내가 전시회를 개최했는데 여기 참가하고 나니까 이런 성과가 있어. 고마워요. 기획 기사도 써주실걸요 아마. 야, 역시 영업을 네. 하네. 이분이 영업을 하네. 그리고 전시 전에도 전시에 참여할 모객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홍보를 엄청 많이 하세요. 네. 근데 전시에 참여하는 기업이 우리가 전시 기간에 이러이러한 프로모션을 할 거예요 라고 기획을 해오시면 이게 또 전시 주최하는 입장에서는 너무 좋은 소스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전시를 참여하시는 기업이나 기관들한테 말씀드려요. 전시를 주최하시는 주최자분들이나 담당 PM분들이랑 친해지셔라. 소통을 많이 하셔라. 이분이 이제 사업을 하는 게 네. 상대방 이제 전시를 주최하는 사람들의 이해관계를 파악하고 내 이익이 있어. 이거를 두 개를 매칭을 시켜. 그죠? 그러니까 이게 시너지가 나네. 이분 진짜 커넥터입니다. 맞아요. 커넥터.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이 전시에 참가하는 기업 입장에서는 사전 준비도 열심히 해서 또 커넥팅 네, 미리 네. 하고 전시하는 과정에서도 여러 이해관계자들 종류마다 다 네, 다르니까 네, 네. 잘 대응하고 끝난 다음에도 후속 팔로업을 잘해야 실제로는 이 전체가 성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라는 건데 그러면 이제 추가로 아까 제가 여기 구경하러 가는 또는 사람들을 만나러 가는 네, 이 네. 고객분도 있잖아요. 네네. 이분들은 어떤 팁이 있을까요? 제가 고객분들의 이런 오시기 전에 저는 고객 중심, 고객의 시야를 가지고 전시를 어떻게 바꿔볼 수 있을까, 뭐 어떻게 좀 더 고도해 볼 수 있을까 고민하는 사람이라 고객들한테 여쭤보니까 올 때 그냥 오신대요. 홈페이지 정도 보고 그리고 이제 본인 아시는 기업이 있으면 온 김에 그리고 이제 그 산업의 트렌드, 그리고 이제 뭐 투자자분들은 소싱, 요 정도의 목표를 가지고 오시는데 저희 다 직장인이잖아요. 2시간, 3시간 비우기가 쉽지 않거든요. 근데 와서 400개, 500개의 전시 부스를 돈다는 거는 굉장히 비효율적이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운이 좋으면 서로 핏이 맞고 뭔가 할 얘기도 생겨서 넥스트 미팅이 있는데 대부분은 브로셔 좀 받아가지고 서칭해보고 전화해보고
근데 또 안 맞고. 그런 양 사이드에 분명히 갈증은 있는데. 노하우가 뭐가 있을까요? 네.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네. 전시회를 볼 수 있을까요? 그래서 전시에 보면은 일단 기본적인 건 홈페이지. 그래서 홈페이지 안에 옛날에는 뭐 홈페이지 뭐 주소나 기본 데이터만을 넣었다고 하면은 이제 조금 더 고도화해서 이분들이 어떤 사업 협력을 하고 싶은지, 그동안에 어떤 레퍼런스가 있었는지, 그리고 어떤 사업 협력 제안을 하고 싶은지에 대해서 저희가 조금 더 디테일하게 좀 니즈를 파악해서 오시는 참가객들한테 한번 전달을 드려봤어요. 이걸 보고 오시니까 2-3시간이 너무 효율적이시라는 거예요. 전시에서 감동을 받았던 그 코멘트가 있어요. 이제 KT의 모 부장님이셨는데 월드 IT쇼라는 전시를 20년 참관을 하셨대요. 회사도 가라고 하니까 대기업들 다 오시잖아요. 근데 20년 동안은 참관이었는데 요번에 이렇게 커넥팅을 많이 해드렸거든요. 정말 뭐 화장실 가실 시간이 없이. 그랬더니 올해는 어떻게 보면 참여였다. 참여. 참관과 참여. 그걸 좀 감동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안에서 네트워킹까지 이루어지게 하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니까 실제로는 네. 참관하러 가는 사람도 사전 준비가 필요한 거죠. 말씀하신 대로 어떤 기업이 나오고 내 관심사는 뭐고 어떤 형태의 협력이 필요하거나 또는 나는 이런 기업을 발견하고 싶어 라는 자기 목표가 있으면 그 사전 이미 데이터는 오픈되어 있으니까 그죠? 그 중에 잘 고르고 가능하면 사전 접촉을 해서 미리 약속을 잡으면 더더욱 좋고 그죠? 근데 와서 여기 내가 봐야 할 건 맵상에 이거 여기니까 내가 이렇게 돌면 되겠네 이렇게 보고 그러면 굉장히 시간을 효율적으로 쓰고 참관 정도 아이디어 없고 그냥 가는 게 아니라 비즈니스에 조금 더 한 발 더 다가가는 형태의 참관 또는 참여가 되겠다 그죠? 맞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저희가 디지털화하지 못했지만은 뭐 예를 들면 그런 고민들도 하고 있습니다. 전시 부스가 계속 바뀌잖아요. 일주일에 몇 번씩 바뀌는데 전시를 가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내가 저 기업 나중에 다시 와봐야지 하는 생각이 안 나요. 이거 뭐 도면도 봐도 잘 모르겠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이제 다니시면서 체킹해 두시고 나중에 이제 끝나고 나서도 계속 내가 체킹한 기업들 정보를 뭔가 앱상에서 볼 수 있게 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꾸준히 저희가 외부와 계속 소통해 가면서 고객들의 니즈를 어떻게 하면 좀 효율적으로 뭔가 할 수 있을까. 정말 소중한 노하우다. 일단은 전시회를 참가하는 노하우네. 네네. 매뉴얼을 좀 만들어야 되겠다. 네, 그러니까 B2B 전시이지만 B2C를 무시할 수 없는. 네, B2C 전시이지만 그 안에 B2B에 대한 커넥팅도 분명히 필요한 부분이어서 저희도 이제 B2B, B2C의 모든 고객군들을 열어두고 전시를 준비하지만 그 전시마다 집중하는 구는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뭐 대부분 관광 전시는 B2C에 많이 특화가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벤트하고 뭐 여러 가지 이제 모객하고 회원 가입 시키고 이제 여행 상품 팔고 그런 게 많았는데 그런 전시들은 워낙 많다 보니까 B2B에 특화된 전시를 한번 해보자 라고 해서 저희는 이제 주로 B2B에 특화를 했는데 그래도 B2C가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럼 이 B2C를 어떻게 충당할까라고 해서 기업들한테 좀 미션을 드렸어요. 오직 전시장 오프라인에 와야만 B2C가 얻어갈 수 있는 여러 가지 프로모션, 뭐 이벤트건 상품이건 이런 걸 준비를 하셔라. 그래서 B2C 고객도 놓치지 말자. 그랬더니 조금은 이제 B2B, B2C가 서로 융화될 수 있는 전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무시할 수 없는 고객군 같아요. 네. 전시 산업도 사실은 계속적인 발전과 혁신이 필요하잖아요. 혁신할 때 혼자 다 할 수는 없잖아요. 맞습니다. 그걸 또 같이 할 수 있는 파트너나 또는 스타트업들이 있나요? 코엑스몰 와보셨죠? 네. 저도 아직도 헤매거든요. 저도 못 찾겠어요. 모르겠습니다. 어디서 만나자면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프리그로어라는 기업이 이제 길찾기 서비스를 하는 기업이세요. 그래서 코엑스랑 같이 이제 몰뿐만 아니라 회의 공간, 전시 공간 이런 1, 2, 3, 4층에 정말 뭐 어디 회의장 오라 그러면 못 찾아가세요. 컨벤션 뭐 이렇게 어디서 하는지. 그래서 같이 개발해가지고 길찾기 서비스를 만들었고 최근에는 이미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홍보되면 좋겠다. 예, 그래서 어떻게 조금 이거를 홍보 마케팅을 했냐면은 제가 주최한 전시에 그 기업이 들어오셨어요. 참여를 했어요, 부스로. 전시 곳곳마다 안내 나갈 때도 그 QR을 했더니 오시는 참관객 너무 좋아하시고 이 기업한테도 너무 좋고 저희 코엑스도 너무 좋고 그런 케이스들도 생겼습니다. 그러면 또 다른 약간 사례들 한번 설명해 주세요. 최근에 저희가 경기콘텐츠진흥원이랑 상생 오픈 이노베이션이라는 프로그램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공간 사업을 하는 중견 기업들이 같이 협력해서 오픈 이노베이션 하는데 그때 위아트라는 기업이 저희가 이제 컨택이 돼가지고 같이 뭐를 했냐면은 AI 기반의 어떻게 보면 아트 큐레이션 플랫폼이에요.
그래서 저희 코엑스에 와보시면은 이 전광판이 쭉 있습니다. 그쵸. 거기에 항상 뭐 저희가 이달의 전시 또는 이제 뭐 여러 가지 기업들의 뭐 홍보 이런 맞아. 것들을 하면은 저희도 항상 디자인이 뭔지 고민이었어요. 알아요. 근데 그 기업과 협력을 하면서 정말 새로운 홍보 콘텐츠가 나오는 거예요. 그것도 AI 기반으로. 젠 AI. 네. 저 뭔지 알아요. 왜냐면 제가 이제 코엑스 가끔 가면은 맞아요. 그게 예전에 맨날 무슨 어디 뭐 약간 뭐 고리타분하지 모집한다, 않죠? 약간 공공 네, 버스 네. 뭐 약간 국가 막 약간 안보 같은 느낌 있잖아요. 근데 어느 날부터 약간 예술 작품 느낌의 것들이 되게 있어서 막 저도 모르게 사진을 찍게 되더라고요. 그게 이게 그거구나. 위아트라는 오. 스타트업이랑 같이 오. 진행한 겁니다. 위아트. 그리고 전 그것도 하나 네네. 궁금하다. 아까 이제 전시에 참여하는 기업들, 네, 그다음에 네. 참관하는 고객들이 있고, 이걸 이렇게 전시회를 여는 뭐 대기업이나 큰 기관들, 네. 이런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는 게 좀 바람직할까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 전시마다 대, 중견, 중소기업들이 다 참여를 하시는데 대기업분들이 대부분 보시면은 본인들의 서비스 런칭, 홍보 마케팅, 대부분 홍보 마케팅 담당자분들이 좀 많이 참여를 하시더라고요. 항상 제 머릿속은 우리 고객님들이 1타 MP를 하셔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원래 하던 홍보는 당연히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대기업들마다 이 멤버사들과의 네트워킹이나 뭐 여러 가지 프라이빗한 홍보 마케팅 이런 네트워킹 자리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드는 생각이 이왕 전시라면 정말 많은 몇만 명의 유저들이 오는데 멤버사 데이를 어디 호텔이나 막 이런 데서가 아니라 전시하는 날 어떻게 보면 5시부터. 그러면 이왕 오신 김에 전시도 보고 거기 네트워킹 데이도 가고 또 하나는 요즘에 대기업들이 오픈 이노베이션을 많이 하시잖아요. 그분들이 투자를 하셨던 포트폴리오사들이 있으시잖아요. 협력하는. 그 기업들을 세일즈할 수 있는 좋은 장이더라고요. 그래서 요즘 트렌드가 대기업에서 투자하고 같이 협력한 기업들이 샵인샵으로 들어가 있으세요. 맞아. 그 효과가 너무 또 강합니다. 세계적인 전시회들을 몇 번 가보면 네네. 큰 대기업들, 뭐 마이크로소프트나 뭐 중국의 화웨이 이런 네, 기업들은 네, 네. 자기 전용 공간을 크게 마련한 다음에 그 안에 굉장히 프라이빗한 일종의 뭐 리셉션 공간을 만들더라고요. 그다음에 거기에 티나 굉장히 고급스러운 음식들을 준비해 놓고 사전에 예약이 되거나 멤버십이 있는 사람만 받아서 그 안에서 또 네트워킹 파티 같은 걸 하더라고요. 네트워킹 미팅도 하고 우리 전시회에서는 조금 부족한데 그런 게 예가 될 수도 있겠네요. 네, 그런 시도들을 최근에 하고 있고 특히 아트페어가 최근 붐이잖아요. 케아프라든지 그런 전시 안에서도 프라이빗하게 온리 VVIP들만 들어갈 수 있는 리셉션장을 그 안에 만듭니다. 그러니까 서로 이제 경쟁인 거죠. 고객군을 락인하기 위한 여러 가지 요소들을 그 전시를 주최하는 주최자들도 고민하지만은 그 안에 들어오신 기업들도 서로 새로운 뭔가를 컨텐츠를 해서 주목받게 하려고 새로운 경쟁력이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이건 되게 긍정적인 진짜 상황인 것 이게 같아요. 우리의 고객이나 정말 주요한 이해관계자들이 다 모이는 곳이니까 거기에다가 네. 이렇게 하나씩 얹으면 되네요. VIP용 만들고 그쵸. 또 미팅하는 거 만들고 다 그냥 따로 하려면 사람들 다 초대해야 되는데 맞습니다. 초대하는 그 비용이 없으니까 네, 이게 네. 엄청난 효과를 발휘하겠네요. 네, 그러니까 지금 그동안은 우리는 사실은 이 전시 공간 내에 제대로 이걸 활용하지 못했네요. 네. 아직도 제대로 개발하려면 1, 20%밖에 안 됐겠다. 그죠? 이걸 훨씬 더 할 수 있는 여지가 있네요. 근데 갑자기 떠오른 거, 아까 프라이빗 네트워킹 얘기하셨잖아요. 근데 네네네. 사실 그거는 몇십 년 전부터 있었어요. 우리 막 행사할 때 VIP 접견실 있잖아요. 그래서 뭐 2시 시작이면 1시 50분에 VIP들 모셔서 약간 차 대접하고 그게 뭐랄까 요즘 시대에 맞게 어떻게 보면 효율적으로 조금 대중화돼서 나온 그 네트워킹 프로그램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그죠? 그거보다 훨씬 더 큰 규모로 하는 거죠. 예를 들면 VIP가 그렇게 한정적인 게 아니라 잠재 고객이나 또는 우리 고객들 현재까지는 좀 의전에 가까웠는데 맞아요. 이건 사실은 마케팅이지 마케팅 그죠? 현장에서 만나서 이렇게 보면서 우리가 이번에 새로 한 건 이거고요 이런 게 있는데 근데 그걸 그냥 만나서 그냥 뭐 멀뚱멀뚱하게 시끄러운 데서 하는 게 아니라 그 전시 공간인데 좀 조용한 공간에 아주 코지한 공간도 만들고 다과나 뭐 음식 같은 것도 편하게 드시면서 네. 하면 굉장히 기분 대접받는 느낌이 있죠. 그러니까 저는 너무 공감하는 게 대부분 전시를 하면은 정말 만나기 힘든 연사들이 정말 많이 그쵸. 오세요. 쟁쟁한 분들이. 근데 뭐 10분, 15분 그리고 또 바쁘시니까 또 가세요. 난 명함을 좀 나누고 싶고 뭔가 더 깊은 얘기를 듣고 싶은 갈증이 참관객들은 너무 강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전시가 3, 4일에 끝나는 게 굉장히 아쉽고 지속성에 대해서 전시업계에서는 되게 많이 고민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전시에서는 맛보기지만 이게 추후에 연동돼서 사후에 뭔가 좀 더 뎁스 있는 좋아요. 세미나가 됐건 뭐 네트워킹이 됐건 이런 것들이 연동된다면
너무 좋겠다. 근데 약간 전시 산업이 조금 올드하다 이런 시각이 되게 많았잖아요. 그래서 저도 사실은 근데 오늘 조금 시각이 바뀌었어요. 예를 들면 10년 전이랑 지금이랑 공간 제공해주는 것에서 뭐가 달라진 게 있을까? 부스 평당 뭐 얼마 예를 들면 그것 이상의 뭐가 있을까 좀 궁금했었거든요. 네네. 이게 랑프로님 이게 질문 정말 잘했다. 이게 전시 공간이라는 게 플랫폼인 거죠. 네, 플랫폼이 그렇죠, 있고 그렇죠. 플랫폼 안에 다양한 비즈니스를 계속 론칭할 수 있고 이걸 확장할 수도 있고. 네. 그리고 최근에 정말 좋은 사례가 삼성 언팩 행사를 저희 코엑스에서 했는데 이례적인 사례거든요. 항상 삼성 언팩 행사는 항상 해외에서. 근데 삼성이라는 국내 기업이 국내에서 하고 나서 이 파급 효과가 너무 강하더라고요. 전 세계에서 몰려오셔서 초반에 말씀 경제적인 효과들. 예, 어마무시하더라고요. 호텔은 뭐 다 풀부킹이고 그 상권 일대가 살고 그분들이 또 언팩 행사만 하고 가시나요? 여행도 하시고 돈도 쓰시고 그리고 비즈니스도 하고 가시고 그리고 또 하나의 재미난 흐름은 연수원들이 되게 많으시잖아요. 그런 교육이나 연수를 주최하시는 분들은 항상 컨텐츠가 고민이세요. 그리고 공간 어디 가서 교육하지? 호텔도 자리가 없고 비싸고 뭐 항상 공간이 없는 이런 교육 사업을 하시는 쪽들은 저희가 이제 회의실이나 공간 세미나장에 있다 보니까 그쪽으로 오세요. 근데 제가 이제 어떻게 연동을 했냐면은 오셔서 회의실 공간만 쓰지 마시고 저희 전시하면 전시에 단체로 무료 입장이 가능하거든요. 이게 공간이 있으니까 다양한 걸 할 수 있구나. 근데 정말 코엑스에서 엄청난 역할을 하고 계신 이 얘기를 들을수록 난 진짜 놀라운 게 이 플랫폼에 정말 이식할 게 많다. 그리고 맞습니다. 일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부가가치가 10배, 20배도 나겠다 싶어요. 그죠? 근데 오늘 말씀을 들어보니까 정말 더 깊이 알게 된 것 같아요. 그리고 제일 같이 있었던 게 그게 참관하는 사람, 참여하는 기업, 그걸 또 서포팅하는 대기업이나 기관들이 어떤 역할이나 뭘 준비해야 되는지를 딱 알아서 오늘 이것만 안 것만으로도 정말 너무 가치 있네요. 너무 괜찮아요. 난 이건 오늘 정말 그 전시 산업에 대해서 우리가 갖고 있는 편견? 아니면 보수적인 그런 것들을 되게 깨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저는 진짜 전시 산업이 정말 부가가치가 큰 사업인 것 같고 이게 파급 효과가 정말 커요. 그래서 전시 산업을 정말 전략 산업으로 좀 키워야 되겠다. 그래서 지금보다 한 10배는 더 키울 수 있을 것 같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외국 사람들이 많이 오게 하면 그 경제적 파급 효과가 전 국민이 누리게 되니까 이만큼 좋은 사업이 있냐? 단순히 관광 산업 얘기하는데 관광 산업보다는 훨씬 더 코어가 있는 실제 효과는 제가 볼 때는 최소한 5배는 되는 것 같아요. 여기에 일반 관광객 1명하고 전시 관련해서 오는 1명의 차이는 최소 5배에서 10배쯤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면 이걸 전략 산업으로 키우지 않을 이유가 없겠다 싶어요. 국강비에 출연해 주신 태연님 너무 고맙고 마지막으로 어떤 멋진 뭘 마지막 인사를 할까요? 할까요? 뭐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나는 1타 MP 좋다. 1타 MP. 1타 MP 가자. 전시는 1타 MP. 테크 트렌드를 뺀 내년 트렌드 전망이 무의미해졌습니다. 어떤 트렌드도 IT 트렌드의 중력을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티타임즈가 준비한 2024 IT 트렌드 강좌 LLM이 모든 것을 집어삼킨다. 2024년은 챗 GPT를 만든 초거대 언어 모델 LLM이 모든 기기, 모든 서비스에 스며드는 원년이 될 것입니다. LLM이 스마트폰 이후 최대의 하드웨어 전쟁, 인터페이스 전쟁을 촉발할 것입니다. LLM이 모든 것을 집어삼킬 2024년, 우리는 어떻게 비즈니스 기회를 발굴해야 할까요?